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알칸소에서 발행되는 가장 큰 신문이 클린턴 재단과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의 부적절한 활동을 비난했습니다. LA 타임스도 사설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물론 첼시 클린턴까지도 클린턴 재단에서 빠지는 게 재단과 힐러리 클린턴을 살리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줄리안 아산지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선 전에 폭탄급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에게 나쁜 영향이 될 만한 정보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사업 경영에서 손을 떼더라도 돈과 관련된 이해관계는 생길 것이라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미국의 제3당 대선 후보들은 덜 사악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더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자고 홍보합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는 새로운 정치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당부터 스태프들이 반발하며 사퇴합니다. 신과 신의 기적을 믿지 않는 미국인이 늘어납니다. 도미노 피자의 드론 배달이 뉴질랜드에서 시작됐고 확장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의 무인 택시 운행은 싱가포르에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가 일시적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을 단합하게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오랜 동안 정치계나 언론계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예상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조금씩 놀라면서 각오하고 새로운 그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려고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까지와는 다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AP통신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당시의 국무장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업무와 클린턴 재단의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비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런 것을 보도를 했고, 그러자 이제 CNN 방송 등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훨씬 지지하기 때문에 일부 앵커들은 AP통신을 인용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에서 볼 때는 상당히 가릴 것 가리고 보도하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비슷한 내용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하고 나면은 역시 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언론에서는 참 안 하느니만 못하는 손으로 얼굴 가리기 형태의 보도를 해야지 되니까 하기는 하지만 이런 정도의 반응이 나왔는데, 이제는 오늘 아침에 알칸소에서 발행되는 신문조차도 빌 클린턴 재단이요. 빌 클린턴 재단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은 그 재단의 부회장, 바이스 체어가 첼시 클린턴이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도 선거를 하기 때문에 빠졌었지. 국무장관 전이라던가 이런 때는 다 이름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클린턴 패밀리 재단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물론 활동은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칸소 하면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주지사를 했었던 곳이고, 또 오랜 동안 이제 그곳에서 일을 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살았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 알칸소에서 발행되는 알칸소 데모크래틱 가젯이라는 이 신문이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1800년대든가요? 1900년대 초 적어도 그렇게 역사가 오래돼서 알칸소주의 카운티가 모두 67개랍니다. 캘리포니아주보다는 이제 훨씬 작으니까요. 그 67개 카운티에 전부 배달되는 신문인데, 이 알칸소 데모크래틱 가젯이 오늘 사설에서 클린턴 재단과 클린턴 가족 재단의 차이 하면서 결국은
클린턴 재단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당시에 정말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오고 갔다 하는 내용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의 말을 제일 앞에 인용을 하더군요. 마크 트웨인이 말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로써 표현하는 것은 반딧불과 번갯불처럼 차이가 크다. 이 반딧불이 라이트닝 버그고 번갯불이 라이트닝이잖아요. 이 정도로 차이가 커서 이게 클린턴 재단이지만 클린턴 패밀리 재단일 수도 있다. 패밀리자가 들어가고 나면은 여러 가지가 그 속에서 이제 가족의 이해관계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기부자의 반 이상은 큰 기부자라고 하면은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100만 달러를 기부한 사람의 반 이상은 기업이거나 외국 그룹이거나 외국 정부인데 워싱턴 포스트도 이 같은 내용을 심층 취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라든가 이런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바클레이 뱅크라든가 영국이에요. 또 미국의 코카콜라, 엑소모빌, 또 유나이티드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도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라든가 콰타, 쿠웨이트, 오멘, 브루나이, 알제리아 이런 나라에서도 돈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와서야 새로운 개혁을 하겠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에 기부를 했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누가 기부를 했느냐는 물론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 좋습니다만 어떤 누구에게 기부를 받아서 말라리아를 퇴치한다던가 HIV를 없애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던가 하는 것이요. 이런 것이 과연 독재자의 돈을 받아서 우간다의 누구의 돈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요.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기관이었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그것을 운영을 할 때 그 대통령의 와이프는 국무장관이었고 국무장관이라는 것은 외무장관이잖아요. 다른 나라와. 그런데 다른 나라 기업이 클린턴 재단에 돈을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까지 낸 사람들도 많던데요. 그러면은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기부합니까? 누가? 좋은 것을 바라면서 돈을 기부하더라도 돈을 기부하는 사람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이제 크리미널의 돈도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알칸소에서 발행되는 이 신문이 다른 언론에서는 아직 그다지 지적하지 않은 예를 든 것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부자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한 비즈니스맨이요. 빅터 핀척이라는 비즈니스맨은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부정부패로 잘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적어도 1,0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를 클린턴 재단에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목적으로 개인 비행기를 클린턴 부부에게 보냈고 또 빌 클린턴 대통령이 65세 생일 파티를 로스앤젤레스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참석하기도 했다. 대가 없이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빌 클린턴의 정치 컨설턴트가 국무부 관계자와 이제 이 사람 미팅을 하도록 주선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국무부 관계자와 적어도 굉장히 많이요 10번도 더 만나도록 다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국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이요 멜라니 베니어라는 이 여성도 이런저런 문제와 관련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이 사람과 아침을 먹었는데 장관 당신이 그 사람을 브루킹스 런치에서 만날 겁니다. 만나보면 모든 게 다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요. 그리고 또 첼시 클린턴도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 사이에 첼시 클린턴과 이제 또 빌 클린턴 아니면 첼시 클린턴과 국무부 관계자나 이 클린턴 재단의 관계자 또 미국 대사가 다 동행을 해서 그런저런 사람들이 돈을 내고 어떠한 것에 참석해 주기를 원하면 참석을 하고 가서 또 얘기를 전하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낸 사람이 뭔가를 힐러리 클린턴에게 원했을 때 첼시 클린턴을 만나고 나서 국무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장관에게 당신 딸에게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오늘 알칸소에서 발행되는 알칸소 데모크라틱 가젯이 사설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부와 힐러리 클린턴이 장관이었을 때 클린턴 재단과는 결국은 완전히 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비난의 사설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요, 지금 인터넷과 신문의 제목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뉘앙스는 비슷해요. 제가 신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클린턴 재단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때다라고 주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스턴 헤럴드에 클린턴 재단에 문을 닫아버려라, 돈은 다 다른 재단에다가 줘라 한 것보다는 좀 약하지만, 사설의 사진을 보면은요, 첼시 클린턴까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첼시 클린턴과 함께, 이것은 돈을 받고 이권을 줬다 이런 식의 누구를 만나는 그런 사진은 아니고, 어딘가요? 아프리카쯤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는 나이로비군요. 나이로비의 학교 스텝 멤버와 학생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의 사진을 싣고 있는데, 오늘 LA 타임스 사설도 여러분들께 지난 며칠 동안 전해드린 것처럼 아주 보수적인 그룹이 Judicial Watch라는 그룹이 국무부에 요청을 해서 지금 FBI가 얘기한 조사하지 않은 거의 15,000개의 새로운 이메일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요, 영국의 축구 선수에게도 그 사람이 클린턴 재단에 돈을 기부하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비자를 줬는데, 이 축구 선수가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노는 워낙에 클린턴 지지자잖아요. 까만 안경 쓰고 노래하고 하는 기후변화에 굉장히 일하는, 기후변화가 또 클린턴 재단의 글로벌 이니시에이티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그 보노도 클린턴 재단에 돈을 기부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고는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서 국제 우주 스테이션에서 컨설트를 할 수 있도록 결국은 국무장관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뉘앙스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클린턴 장관이 클린턴 재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바레인 왕자. 바레인이야 미국의 우방국이기는 합니다만은, 바레인 왕자가 아주 정상적인 채널로 클린턴 국무장관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서, 그래서 돈을 얼마 기부했다고 하던가요? 3,200만 달러라고 하던가요? 교육 관련해서 기부하고 나서 바로 이틀 만에 만남이 주선이 됐다는 그런 얘기까지 LA 타임스가 사설에서 쓰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AP통신이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만난 154명의 민간인 가운데요, 프라이빗 시리즌 가운데 반이 넘는 85명은 알고 보니까 클린턴 재단에 돈을 많이 기부한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힐러리 클린턴이 만일에 클린턴 재단도 계속 운영이 된다면, 아무리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한 것처럼 기업이라든가 외국 정부의 돈을 기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적들의 공격도 있고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꼭 기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부하는 곳이 클린턴 재단이 돼야지만 되느냐고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재단이라는 게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현직 대통령의 집안에서 하는 것이고, 전직 대통령이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런 곳에만 꼭 돈을 기부를 해야지 되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 클린턴 대통령만 빠져나올 것이 아니라, 지금 바이스 체어인 첼시 클린턴도 이 클린턴 재단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 그동안 많은 좋은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없이도, 클린턴 패밀리가 없이도 재단은 충분히 운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첼시 클린턴과 빌 클린턴이 이 재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재단은 또 구하고, 여러 가지,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을 때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도 이 깊고 깊은 수렁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LA 타임스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왜
정말로 그 보수를 위한다면 충원을 하잖아요. 간언이 아니라 사탕발림이 아니라 그렇듯이 뭐 물론 보수는 아닙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뉴욕 LA 타임스의 보수는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강렬하게 반대하는 신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이라도 클린턴 가문에서 빌 클린턴도 욕심 버리고 뭔가를 본인이 해야지 된다는 버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재단보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더 큰 아젠다라면 그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려라. 이 죽는 게 사는 길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사설입니다. 그러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오늘 일면에 눈여겨볼 만한 기사를 같이 실었는데 뭐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라구나 비치에서부터 그 마샤스 빈야드에서부터 매직 존슨의 집 로스앤젤레스요. 그리고 뭐 저스틴 팀버레이크 뭐 또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그 팀 쿡 애플의 그 CEO가 하는 그런 많은 곳에서 기금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데이 디너만 하더라도 베버리힐스에서 그야말로 뭐 한 사람이 5만 달러까지 내는 그런 기금도 있고 그러면서 한 번도 1년 넘게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한 달 넘게 유권자들도 만나지 않고 뭐 그냥 뭐 한 번 딱 칵테일 파티 한 번 하고 200만 달러 이상을 모으고 그러면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이거 그 월스트리트를 척결하겠습니다. 돈으로만 그 정치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 이것 정말 못된 일입니다. 아주 사악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은 유권자들을 만나지 않고 부자들만 만나서 돈을 뭐 이렇게 한 번에 잠깐에 뭐 몇백만 불을 모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LA 타임스가 또 일면 기사에서는 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워싱턴 포스트와 ABC의 이달에 했었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의 그 정직성에 대해서는 60%가 그 사람은 그 정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그 말한다는 그런 얘기요. 말하자면 뭐 충원 비슷한 뭐 그런 그 얘기로도 받아들여집니다만은 글쎄요.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거의 중간중간 고비는 있었지만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 정도로 그들을 지지하는 언론들이 얘기를 한다면 물론 그 알칸소에 앞서 말씀드린 그 신문은 사설면에서는 조금 그 일반 기사보다는 보수적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칸소에서 발행되는 그런 신문이잖아요. 이게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 위험 수위라는 것이고 그런데 본인들은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위험 수위라는 것을 못 느끼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고요. 어제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아주 드물게 이게 위험하니까 여론이 너무 그 심각해지니까 인터뷰를 하기는 했습니다. CNN 방송에 앤더슨 쿠퍼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저런 지적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뭐 연기는 나지만 지금 불난 건 아니잖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No, there's a lot of smoke and there's no fire. This AP report, put it in context. It excludes nearly 2,000 meetings I had with world leaders. Plus countless other meetings with U.S. 네, 국무장관으로서 이제 AP통신의 그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뭐 수천 명을 만나고 그렇지 않았을 것이냐. 그 가운데는 뭐 당연히 노벨상 수상자도 만나고 빌 게이츠의 와이프인 그 게이츠 재단을 운영하는 멜리나 게이츠도 만나고 다 했지만 당연히 이건 국무장관으로서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만났다는 그 수상자가 클린턴 재단에 기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은 너무 당연한 업무로 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게 지금 힐러리 클린턴의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그 팍스 뉴스에 그 메건 켈리가 줄리안 아산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줄리안 아산지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내셔널 리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점이잖아요.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직전에 전당대회 그 당 지도부에서 버니 샌더스를 떨어뜨리고 힐러리 클린턴을 이제 그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좀 불공평한 그 선거 캠페인을 예비 선거 동안에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을 줄리안 아산지가 이제 공개를 했는데 폭로를 했는데 선거 전에 힐러리 클린턴에 관해서
그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뭐 스모크가 나오지만 그게 확실하게 뭐 불난 것이냐, 증거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불이 붙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메건 켈리가 그럼 네가 발표한다는 그런 것이 선거 전에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니까 of course라고 답합니다. Give us a general sense. I mean, are we going to see it before the November 8th election? Yes, absolutely. I mean, in the case of the DNC leaks, for example, we pushed it fast. 줄리안 아산지는 왜 그런 것을 발표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투표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중간에 예를 들어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현기증을 일으켰다, 불면증 약이라든가 파킨슨 약에 관한 그 정보를 취합했다.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젊은 사람이라도. 그런데 어쨌든 그랬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 개인 이메일 서버에 관한 것도 있고, 어쨌든 그 본인이 얘기하기를 폭탄급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들은 이런 폭탄이 외부에서 터지기 전에 내부에서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하고 갔으면 하는 식의 사설, 오늘 LA 타임즈 실었는데 앞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언론의 이 같은 행보가 조금 이어질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입니다. 그러면 트럼프에게 투표해야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데요. 참,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후보도 투표를 하기에는 또 너무나 위험하고 괴상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역시 돈과 관련돼서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리고 왜 미국은 그럼 3당 후보가 안 되는가? 버니 샌더스 얘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 일주일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갔는데 이번에는 목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데요. 뭐냐면은 계속 지금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적어준 그런 연설문에서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야 일반 여론조사, 또 특별한 여론조사, 민주당에 가까운가, 공화당에 가까운가, 그런 기구에 따라서 다른데, 이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 차가 전국적인 지지율 차요. 한 1%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도 있고, 좀 전에 CNN 방송 보니까 한 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도 있습니다. 7%포인트 차이가 나더라도 그렇게 오랜 경력의 인지도 있는 후보와 전혀 정치 경험이라고는 동네에 작은 동네의 시장도 해보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로서는 좁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자꾸만 놓치게 되는데 그런 겁니다.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이었을 때 마침 본인도 전에 재단의 멤버였었고,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대통령직에서 다 물러나면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첼시 클린턴도 이미 인볼브가 됐고, 그렇게 인볼브 되기 전에 해지펀드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도 쌓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을 하시거나 또 큰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뭐 주고받기식을 어느 정도 그 법의 테두리 안에,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고 했겠죠. 모든 서류도 다 그렇게 마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또 한두 개를 찾아내는 게 미국 사람들이고, 그렇게 될 경우 이거 봐라 뭐 배드 애플 한두 개 갖고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한 70개가 되고 700개가 됐다 하면은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 전에 왜 알면서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서요. 그런데 앞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뭐 국무장관이고 남편이 그 재단을 하고 그러면 뭐 당연히 어느 정도는 뭐 예상을 했었던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제 소셜미디어가 있기 전의 일이고 위키리크스 그 줄리안 아산지라는 사람 같이 이렇게 위키리크스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블로거나 블로그가 뭔가를 그 중요한 것을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관리야 관리. 뭐 누가 누구에게 떡값 받는 거 관리야 관리.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그거를 딱 봐보세요.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젠 그런 시절이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런 사람에게 정책을 왜 얘기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정책이니 뭐니 다 좋아. 경험도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부정부패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정책을 맡겨야지 돼? 그것도 또 다 이해관계로 하는 것 아니야? 더군다나 그 클린턴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고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은 그럼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 위험한 것은 대단히 많고 그러나 좀 신선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하고 기대를 합니다. 한반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힐러리 클린턴이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뭐 분담금을 뭐 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그것도 나중에 점검을 해보면 뒤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그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의 여러 가지 그 강성인 외교 정책보다는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가 유연하다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일이고 돈만 갖고 보면은요. 그럼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은 클린턴 재단처럼 이렇게 그 얽히고 설키고 이해관계가 되는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많은 그 자산을 가지고 자산조차도 왜 부풀렸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볼 때 그 자산 관리를 본인이 안 할 것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안 해야죠. 대통령이 되면은. 그리고 뭐 자녀들이 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하면은 이게 이해관계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것이요. 고층 빌딩 많아요. 호텔, 골프장, 뭐 와이너리, 옷가게 뭐 안 하는 게 있어야죠. 타이, 모자 뭐 등등. 다 트럼프 브랜드로 해서 현재 알려진 것만 트럼프 브랜드의 빚이 이익이나 자산이 아니라 빚이 6억 5천만 달러랍니다. 빚이 6억 5천만 달러이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가 제일 중요해요? 융자 주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융자 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뱅크 오브 차이나라든가 골드만삭스 다 트럼프와 거래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지금 현직 미국 대통령의 그 이름으로 있는 회사인데 안 해주겠습니까? 왜 이것도 또 이권 아니겠습니까? 크레딧이라든가 융자라든가 도널드 트럼프가 아무리 trust me 날 믿으세요. believe me 이렇게 얘기를 하죠. believe me 이렇게 얘기를 제가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은 아니라 잘 안 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trust me, believe me 아무리 해도 이것조차도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클린턴 부부는 그 공직자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한다고 조심한 것이 그 정도인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장사하면서 이윤 많이 남기는 게 최고 목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그건 모르는 일이죠. 참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미국은 제3당의 후보가 안 나오는가? 뭐 이런 부분이요. 지금 제3당 가운데서는 이제 제일 큰 당이 자유당과 녹색당이잖아요. 자유당 후보가 뭐 한 10% 지지받고 게리 잔슨이 그리고 이제 그 녹색당 후보가 한 몇 퍼센트 되나요? 한 4% 정도로 볼 수 있나요? 네, 4% 질 스타인이 한 4% 정도로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힐러리 클린턴이 뭐 같은 최근의 여론조사 퓨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41% 도널드 트럼프가 37% 되는데
이 유권자 투표용지에 이름이 오르려면은요, 모든 그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원해야지 된다, 때로는 뭐 주에 따라서 서명을 받아야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오하이오주에서 이제 엊그제 이 자유당의 게리 잔슨이 이제 11월 달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 투표용지에 이름조차 못 올리는 후보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오하이오주는 아주 큰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 자유당 후보에게는 뭐 대단한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50개 주 가운데서 자유당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는 주가 이제 오하이오주까지 합쳐서 33개 주, 그린당의 녹색당 후보의 이름이 들어가는 주는 21개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되지 않아요. 보수 쪽에서는 컨스티튜션 당의 후보가 15개 주에서 지금 이름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 시스템 자체가 위너 테이크 올이고 대통령 마지막 본선에서 이렇게 뭐가 그 전에 있어야지 되는 절차 때문에 민주와 공화당이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제 대통령이 되기 거의 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질 스타인 후보 같은 경우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덜 사악한 사람을 에게 투표를 해야지 된다는 개념을 거부하고 정말 그 훌륭한 미국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후보를 선택해달라라고 얘기하지만 올해는 이 부분이 차선을 선택해라. 이 부분이 이제 다른 해보다는 조금 영향력을 덜 미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그렇죠. 갈 길은 멀죠. 제3당 후보로서는. 그리고 버니 샌더스 후보의 경우는요. Our Revolution이라고 해서 정치 조직을 그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그 수요일에 웹사이트로 그 라이브로 그 스트리밍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본인이 책임자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클린턴 재단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중간에 바로 그날 일을 하고 있는 스텝 8명이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지명한 사람이요. 이 예비선거에 책임을 맡았었던 제프 위버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텔레비전 광고하느라고 돈을 낭비를 했고 예비선거 때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조금 검은 돈도 좀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석연치 않은 게 있어서 그에 대해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나는 아직도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런 그 그룹을 이끌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그 위버는 나와 같이 30년 동안 일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샌더스가 직접 이끌지 않는다는 것에 그 샌더스의 후원자들이 좀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501 재단이기 때문에 샌더스가 이제 직접 일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비선거 끝난 뒤에 혁명은 이어지지만 그다지 이 혁명이라는 게 뭐 가난한 사람 평등 이런 것을 경제적인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런던에서도 그렇게 배달이 될 것이다라고 얼마 전에 전해드린 것 같은데, 뉴질랜드에서는 시작을 했네요. 이 도미노 피자가 드론으로 이 피자를 배달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을 하는데 그 드론을 만든 회사가 있지 않겠어요? 플러티라는 그런 회사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올해 말부터는 더 이제 넓혀간다 하는 얘기거든요. 테스트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8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빠르고 또 그 안전한 옵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뉴질랜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스트랄리아, 벨기에 또 이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독일에서도 배달을 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피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전해드리는데 이탈리아에서 큰 지진이 있었던 거죠. 지금 사망자 점점 늘어나서 뭐 거의 300명 정도 아니죠. 250명 정도 되고 또 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 이탈리아 하면은 그 피자가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피자도 유명하지만 파스타도 유명하죠. 이탈리안 레스토랑들이 한 600군데가 지금 그 지도로 보면은 좀 동북 쪽이잖아요. 로마에서부터 동북 쪽인 특히 아마트리체 이쪽 지역이 가장 피해가 심해서 아마트리체의
아주 그 시그니처 그 파스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스타를 이태리에 600군데가 되는 레스토랑에서 팔아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돈으로는 뭐 피자 한 그릇 팔면, 피자 한 그릇이라고 하는 한 접시 팔면은 그러면 이제 유로로 2유로를 이태리의 그 적십자사에 기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지진 피해자를 돕는다고 하죠. 이 아마트리체라는 지역에서는 1700년대부터 이 아마트리체 아주 그 특유의 그 파스타를 만들기 시작해서 소스 자체는 뭐 이태리 소스가 다 거의 뭐 도메이로 소스잖아요. 근데 약간의 넣는 그 재료가 조금 다르고 해서 구안치알레 이런 거 넣고 해서 파는 것인데 마침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서 하지를 못하는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50회 연례 아마트리체 파스타 페스티벌이 시작될 예정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고요. 좀 전에 광고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그 직원들까지 잘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장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분은 특별히 귀에 들어오고 또 저희를 또 후원을 해 주시니까 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모든 데가 다 잘 돼야 되지만 특별히 꼽으라면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밀리 자동차 선전 좀 전에 나오던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오늘부터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이랍니다. 택시인데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무인 택시가 운행이 된답니다. 이게 토노미라는 회사, NU 토노미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지금 구글이라든가 볼보도 몇 년 전부터 무인 자동차를 시험을 하기는 했지만 사람을 직접 태우는 거예요. 이 누 토노미라는 회사는 결국은 우버가 이제 또 다른 경쟁자를 보게 되는데 현재는 싱가포르니까는 나라도 작고 하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6대의 자동차를 운행을 하고 올해 말에는 한 12대 정도로 하고 결국은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로 이런 택시를 보급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픽업하는데 드롭업 하는데 스페셜한 로케이션이 있지만 그리고 2.5 스퀘어 마일에서 비즈니스를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뭐죠 이거 이거 로봇 자동차 타고 다니게 생겼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은 뉴햄프셔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는데 아마 오늘 선거 유세에서는 이민에 관해서 본인이 직접 조금은 구체적인 것을 정리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결국은 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재와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 같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그리고 북한에서 미사일 테스트를 한 것이 임시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을 단합시키고 있다. 이게 오늘 뉴욕타임즈의 보도이고 보도에 붙여진 기사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기사에 대해서 AP통신도 마찬가지 내용을 전했는데 AP통신은 이런 단합하고 있다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적이라고 템포러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또 관련 뉴스와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번 테스트에 말하자면 무척 흡족했느니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서로 뭔가가 조금가가 역사라든가 또 미국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사드 이런 문제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조금씩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불편한 게 있는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중국과 한국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에서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시작하는 이틀째에 310마일 일본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잖아요. 전보다 이게 거리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국무장관이 결국은 그 만나서 이거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합해야지 되는데 하는 움직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의 반은 더 이상 신과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살기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